그래서 이번 책의 챕터 2하고 챕터 3에서 네트워크 모델링 뿐만 아니라 매스매티컬 모델링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소개를 해놓은 것 같아서 챕터 2와 챕터 3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스매티컬 모델링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바이올로지컬 피노미나 혹은 프로세스를 이제 잘 보여주는 것인데, 지난번에 제가 예를 들어 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측하지 못한 것들을 이렇게 매스매티컬로 하면은 예측이 가능해진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거를 이제 모델, 뭐 여러 가지 모델이 있지만 이거를 이제 매스매티컬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굿 모델이란 거는 여러 데이터로부터 어떤 맥센스한 합리적인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로부터 그 프로세스나 시스템에 대한 인사이트를 줄 수 있어야겠죠. 더 나아가서 이것이 프리딕션,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 익스트라폴레이션이 가능하도록 돼야지 이제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챕터 2에서는 어떻게 매스매티컬 모델링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뭘 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모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여러 가지 타입이 있겠죠. 뭐 디퍼런셜 이퀘이션 모델이 있을 테고, 뭐 여기 매트리스 타입의 모델이 있을 테고, 그런 모델은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 다음에 거기서 중요한 우리가 뭐 변수는 무엇이고 파라미터는 무엇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들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은 이 모델이 정말 잘 맞는지, 어떤 조그만한 변화에 민감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을 해서 이 모델 밸리데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가설을 잘 검증을 하는지, 다른 것들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잘 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이 의미가 있을 때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겠죠. 그래서 보통 그 페이퍼에 나오려면은 한 이 정도까지 가면 이제 페이퍼에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여러 가지 비슷한 상황에서 잘 적용이 되고 하면은 이제 완전히 억셉트 돼가지고 우리가 많이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우리 메타볼리즘에 대한 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은 서열의 어널리시스 할 때 쓰는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이거를 다 통과해서 되는 것이죠. 그 전에 많은 모델들이 세워지지만 이 범용적으로 쓰이는 것은 그래서 몇 가지 안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거를 할 때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을 테이블 2.1에서 쭉 리스트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고 모델링이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1은 첫 번째로 우리가 모델을 세울 때 고려해야 될 점들이죠. 그래서 이거의 고울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생각해야 될 게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고 있는 것이 우리가 포토신테시스라는 바이오케미컬 현상과 그것과 연관지어 가지고 어떻게 숲이 만들어지고 오랫동안 숲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매스매티컬 모델을 할 수가 있을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할 수 있는 매스매티컬 모델을 만들 수는 없다. 우리가 마치 매스매티컬 모델로 우리의 모든 그 생명 형상을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언뜻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가능하지 않은가?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디스턴스, 거리에 의한 팩터고, 이것이 이제 시간에 대한 팩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인터랙션을 모델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서로 인터랙션을 모델을 할 수가 있고, 뭐 이렇지만 이것과 이거를 연결하는 그런 모델은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거를 보면은 포토신테시스라는 거는 리피드
프로테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거기서 일어나는 것도 수 세컨드, 수초 단위로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거에 대한 모델과 포레스트가 형성되는 거, 그거는 10년, 20년이 걸리는 일인 거죠. 그리고 거리도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델 스케일을 고려해서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것들을 모델을 세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 두 번째 고려해야 될 것이 데이터가 어베일러블한가, 많은 베리어블과 파라미터를 설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가. 만약에 이런 것이 많지 않은데 억지로 그 모델을 만들어서 설명을 하려다 보면 오버피팅 프로블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트리비얼 솔루션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고, 혹은 데이터에 굉장히 베리어빌리티가 많다, 노이즈가 굉장히 많다, 이런 것들은 또 데이터는 많은데 그것이 굉장히 노이즈한 데이터다. 이러면은 모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잘 피팅하는 모델을 만들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른 것들을 예측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델링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꼭 기억하고 있는 거니까 알아두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쁜 데이터를 가지고 매스매티컬 모델을 만드는 것이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그러니까 굉장히 노이지하고 별로 좋지 않은, 퀄리티가 좋지 않은 데이터로 모델을 만들어서 잘 만들어졌다고 해서 절대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오히려 너무 잘 만들어지면 그것이 아무 쓸모없는 모델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레슨을 우리가 그동안에 얻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interest. 그렇게 해서 세운 모델들이 사람들한테 인트레스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이올로지스트나 클리니션한테 관심이 있어야 될 것이지, 그것이 관심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떤 모델을 만들 것인가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델 셀렉션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 우리가 뭘 할지 이런 것들을 잘 정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렇게 피팅하는 리그레션 형식의 그러니까 코릴레이션만 볼 것이냐, 아니면은 이런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 것이냐,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코릴레이션을 갖는 것들이 사실 별 의미 없는 코릴레이션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실 이거를 언제나 우리는 지향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원인과 결과, 원인에 의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모델을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태틱한 모델을 만들 것인가, 다이나믹한 모델을 만들 것인가. 예를 들면 박테리아 셀 가지고 이제 모델링 한다. 이게 볼륨을 구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스태틱한 거죠. 하나의 박테리아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가정을 하고 거기서 뭔가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 볼륨이 계속 변하는 상황에서 뭔가를 설명을 할 것인가. 그래서 스태틱한 거를 할 것인가, 다이나믹한 것을 할 것인가도 모델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 다이나믹한 거를 하면은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어야 되니까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스태틱한 쪽으로 어썸션을 해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어프락시메이션이 필요하다면 어프락시메이션을 많이 해야 된다. 이게 완전히 난리니어지만 어떤 구간에서 리니어리티를 보인다면 어프락시메이션을 해서 리니어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훨씬 더 쉽게 풀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오픈 클로즈드 모델, 어떤 물질들이 밖에 왔다 갔다 하는 걸 가정할 것인가, 아니면 클로즈드를 가정할 것인가. 물론 클로즈드가 훨씬 더 쉬운 모델이, 간단한 모델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디터미니스틱한 모델을 만들 것인가, 프로바빌리스틱한 모델을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딱 숫자가 풀어져서 어떤 비헤이비어가 완전히 예측 가능한 그런 것들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은 프로바빌리스틱하다는 거는
그냥 어떤 확률적으로 어느 정도 값을 가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 것인가. 이 probabilistic과 stochastic은 비슷한 말입니다. stochastic은 랜덤 베리어블을 준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deterministic한 모델 끝에 랜덤 베리어블을 넣어가지고 스토캐스틱한 모델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는 바이올로지컬 시스템은 전부 다 이런 probabilistic하고 stochastic한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거든. 그래서 deterministic으로 설명하기 힘든 현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핸들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자체도 그렇고 데이터 자체도 스토캐스틱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근데 이것도 어느 걸 쓸지는 우리의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에버리지된 어떤 리스판스만 보고 싶다. 이게 어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것만 알고 싶다. 그러면은 디터미스틱 모델이 충분하고 모든 파서블 아웃컴을 예측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같은 걸 돌려가지고 스토캐스틱한 모델을 써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디터미니스틱 모델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처음에 요거를 풀면 이렇게 이렇게 피리어딕한 현상으로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솔루션이. 근데 사실 요까지 시간 텀을 요까지 해서 이게 피리어딕한 답을 구해주고 있지, 이걸 벗어나서 좀 가다 보면은 이렇게 완전히 이상한 데로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시간 텀도 잘 고려를 해가지고 봐야 된다. 그리고 이런 모델들이 굉장히 힘든 게 여기 보시면은 아주 조그만한 이니셜 밸류의 변화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른 비헤이비어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아주 조심해서 핸들을 해야 되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모델을 만들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 이제 네트워크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챕터에서 좀 더 잘 나오는데 조금 대충 얘기를 해보면 이런 식의 러프하게 다이어그램을 만든 다음에 그걸로 모델을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네트워크에서 노드라고 하죠. 노드라고 하고 이걸 연결하는 것을 엣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노드에는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엣지는 변화 혹은 리액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프로테인이 포스포릴레이션이 한 번 되고 두 번 된다, 어떤 시그널에서 된다, 그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모델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P0, P1, P2의 양은 일정하지만 이것이 그 안에서 어떻게 변해가 가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모델을 세울 때 이런 식의 그림, 다이어그램들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은 메타볼리즘 할 때 좀 더 많이 보셨겠죠. 어떤 메타볼라이트들이 이렇게 변해갈 때 이것이 피드백, 네거티브 컨트롤을 한다든지 아니면 피드백, 포지티브 컨트롤을 한다든지 해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일단 이렇게 그려놓고 모델을 세우면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델을 세워놓고 고려를 해야 될 거는 어떤 것이 파라미터고 어떤 것이 베리어블인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베리어블도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있고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매스매티컬 모델을 할 때 세포 안에 있는 메타볼라이트의 농도, 이거는 베리어블이에요. 계속해서 시간에 따라서 변해가는 거니까. 일단 베리어블과 파라미터의 차이를 보면, 파라미터는 그 안에서 변화할 때 예를 들면은 마이클리스 멘텐 컨스턴트라든지 뭐 Kcat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파라미터가 되죠. 그 시스템이 결정되고 온도가 결정되고 이러면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파라미터가 되는 거예요. pH, 템퍼러처 뭐 이런 피지컬, 케미컬한 현상들이 결정되고 나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은 파라미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정되어 있는데도 계속 변하는 것이 베리어블입니다. 그러면 디펜던트 베리어블과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은 어떻게 다르냐? 디펜던트 베리어블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포 안에 있는 메타볼라이트는 우리가 계속 베리어블이지만 바깥에서 뭘 얼마나 넣어주느냐,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우리가 오버스프레션 시켰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하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하기 힘든 그런 것들이 디펜던트 베리어블이고,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은 우리가 그래도 독립적인,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이건 여러 가지들이 물려 있어가지고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냥 측정만 하는 베리어블을 얘기하는 거고,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은 변수지만 우리가 좀 독립적이어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글루코스를 얼마나 넣어준다든지, 아니면은 엔자임 리액션을 잴 때 코팩터의 양을 결정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한 테이블과 스프레드शी트, 데이터의 스프레드शी트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모델을 세우면은 이제 대표적인 모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입니다. 이게 인펙셔스 디지즈에 대한 모델인데 SIR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